자,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자, 이거 쿠팡 광고에 대해서 했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브랜딩하거나 아무튼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혹은 마케팅이 뭐 가치를 전달하는 거니까 판매한다 뭐라고 봐도 되죠. 홍보는 그냥 많이 알린다라면 마케팅은 진짜 판매에 가까운 어떤 광고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한번 이게 지금 다 안 그려지더라도 물건을 팔든 브랜딩을 하든 뭘 하든 아무튼 온라인에서는 마케팅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이것도 나름 한계가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마케팅 할 때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전단지를 좀 작게 해서 문 앞에 붙일 수도 있겠고,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팔락팔락거리고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를 걸 수 있겠고, 플랜카드 걸었더니 시청에서 막 그걸 자르러 다니는 사람한테 걸린다. 그럼 이거 플랜카드 하나 만드는데 최소 3에서 5만 원 달아달라고 하면 한 6만 원 좀 들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한번 달았는데 바로 떼갔어. 그럼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길 지나가면서 쓱 보는 거지. 근데 그나마도 나는 이 헬스 플랜카드가 관심이 없어. 나 이미 헬스 트레이너야. 내가 다니고 있는 헬스도 있어. 헬스장도 있어. 그러면 길 가다가 이걸 볼 확률도 적을 뿐더러 보다가도 이거 플랜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조금 넣는 거에다가 심지어 관심사도 타겟팅이 안 돼.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이런 광고의 수단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그마저도 효과가 미미하고 돈은 엄청 많이 든다. 근데 온라인은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마케팅도 있고 유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대부분 유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무료는 블로그를 내가 직접 키우는 거. 자, 그러면 블로그로 만약에 제품을 판다고 가정을 하면 제품을 위한 뭐 판매는 아니어도 홍보를 한다고 치면 블로그로 홍보를 하는데 블로그로 홍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품, 그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겠죠. 블로그 글 쓰는 곳이니까. 그럼 글 그냥 쓰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뭐 이 제품과 관련된 사람을 이 제품과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서유추하지? 좀 모르겠다. 그럼 일단 이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또 추려서 이 키워드에서 내가 상위 노출이 되면 내 글이 그러면 그나마 이 상위 노출된 만큼만 내가 어떤 특정한 월 검색량 1000 정도 되는 키워드에서 1페이지 한 5위 됐다. 그러면 이 1000 중에 떨어져 나갈 만큼 다 떨어져 나가고 하루에 몇십 정도 나한테 오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블로그도 공부해야 되지. 글도 자꾸 써야 되지. 제품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되지. 이 알고리즘도 알아야 되지. 키워드도 알아야 되지.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 되게끔 글도 계속 전문적인 블로그는 전문성 있는 글을 좋아하니까 이것과 관련된 글을 또 계속 써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스피닝 릴 같이 낚싯대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갑자기 내가 요리 쓰고 그다음 법률 지식 쓰면 블로그가 또 이게 살짝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 글들이 최적화가 되기 좀 애매한 거예요. 상위 노출 되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걸리면서 또 이 제품 아니라 딴 제품 팔게 되면 이게 또 쓸모 없어질 수도 있어. 이게 무료랍시고 이걸 하고 있을 사람과 그러고 있을 시간에 이 제품과 관련해서 어떤 제품이다. 낚싯대다. 그럼 낚시 관련된 것을 주로 블로그로 많이 쓰는 사람, 그러니까 낚싯대 관련된 키워드를 추려서 검색을 해서 이미 상위 노출된 사람이라면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미 됐으니까 이 사람은 또 상위 노출을 할 줄 알든지 아무튼 운 좋게 됐든지 그럴 상위 노출 될 확률이 높겠지. 그럼 그런 사람한테 제품 주면서 원고료를 좀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하면서 협찬해서 글 써달라고 하면 협찬과 내가 직접 쓰는 거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시간의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돈 해봐야 몇만 원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팔기 위해서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대부분 유료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품을 팔든 뭘 하든 아무튼 이런 마케팅들을 고민하게 된다. 자, 일단 크게는 우리 검색 엔진이 네이버가 있고 구글이 있죠. 그 다음에 SNS가 있죠. 어떤 소통하는 채널들이 인스타도 있고 블로그도 SNS로 치나? 뭐 아무튼 밴드도 있고 카스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틱톡도 있고 등등 있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검색 엔진 SNS 그다음에 카페라고 해야 되나? 카페도 SNS인가? 아무튼 카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브런치 같은 글 쓰는 것도 있겠고 아무튼 기타 등등이 있다 쳐요. 근데 사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떠올릴 만한 게 없어요. 왜냐?
온라인에서 뭔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데가 좋은 데가 아니라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이 나의 광고 그 매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특정 다수 낚싯대를 좋아하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에게 홍보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특히나 그 한국 사람이 주로 쓰는 게 네이버 아니면 구글이고 다음도 조금 있겠지. 근데 다음은 좀 너무 적으니까 네이버 구글에만 집중하자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다 시간이니까 다 집중할 수 없으니까 SNS도 밴드, 카스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이게 광고하는 채널인지는 잘 모르겠고 해서 일단 인스타 블로그 정도만 해볼까 하겠고 그 다음에 카페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브런치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이게 영상을 해야 되니까 내가 광고할 수가 없네. 아니면 유튜브는 외국이랑 다르게 한국은 광고 만약에 협찬을 했다. 이 인플루언서가 광고처럼 뭔가를 올렸어. 그럼 뭔가 이게 갑자기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는 것 같은 한국 사람이 좀 심리가 그래. 해외에서는 해외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면 진짜 잘 팔리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좀 뭔가 획일화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크게 보면 몇 개 없어요. 네이버, 구글, 뭐 인스타, 블로그, 카페 정도 말고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잘 없어. 그 외에 이제 광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GDN이라고 그러니까 구글에서 나온 광고인데 아무튼 이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은 다 데이터가 많은 곳이야.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곳이잖아.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관심사, 사람들의 나이대 뭐 이런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가공해서 이 데이터에 맞게끔 이 사람의 심리에 맞게끔 관심사에 맞게끔 이 광고로 돌리게 해줄 수 있는 20대 여성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23세 여성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23세 여성 중에 내일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이 빅데이터 광고가 엄청 효과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 GDN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내 홈페이지에 내가 이런 어떤 이 내 홈페이지에 오는 사람들을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바이러스는 아닌데 좋은 바이러스처럼 뭔가 심어놔요. 내 홈페이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 심으면 이게 트래킹이 돼요. 이게 추적이 돼요. 추적이. 내가 여기 왔다가 갔는지. 이게 한번 내가 여기 홈페이지에 몸을 담궜다가 나가면 내가 이제 이 홈페이지에 있는 사람이 이 광고 수단으로 어떻게 돌릴 수 있냐면 내 홈페이지에 180일 이내에 방문한 사람한테만 광고 돌려줘. 그러면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왔던 사람에게만 노출될 테니까 90일 아니면 이 내가 어떤 네이버 아이디나 아니면 휴대폰 번호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런 광고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런 사람들에게만 노출할래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홈페이지에 방문을 했을 때 갑자기 그냥 여기 밑에 배너가 뜨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웹사이트에 갔는데 여기에 갑자기 배너가 따라오든지 뭔가 따라오는 추적 가능하대. 아무튼 따라오는 광고를 리타게팅 광고라고 해요. 타겟팅이 있었는데 그 타겟팅에게 한 번 더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리타게팅 광고가 있어 또. 리타게팅 광고로. 리타게팅 광고는 좀 포괄적으로 쓰여요. 이런 아까 같이 GDN 같은 거는 이런 배너 형태로 나오는 거고 리타게팅 중에 아까 같이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리타게팅을 한다.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왔던 사람들한테 다시 이 인스타그램 광고 보여줘. 이런 것도 되고. 이런 용어를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광고 수단이 생각보다 광고할 곳이 많이 없다. 네이버, 구글, 인스타, 블로그, 카페. 왜냐? 이게 우리가 주로 쓰는 곳이니까. 나머지 SNS나 이런 곳들은 우리가 자주 쓰긴 하지만 광고에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유튜브처럼 우리가 돌리기 좀 쉽지 않거나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공동구매 주로 인스타에서 하죠.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하고 뭐 아니면 뭐 그립인가 뭐 그런 여러 채널도 있고 쿠팡도 있고 온라인몰 행사 이건 G마켓, 옥션, 티몬 이런 데서 하는 행사 말하는 거고 블로그 인스타 말했고 지식인도 블로그에서 하는 거고 카페도 네이버에 있는 거고 지식인도 네이버에 있는 거고 구글 SEO라는 게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블로그에 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글에서 누군가가 낚싯대를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위에 떠서 내 블로그 글 같은 게 위에 떠서 이거 위에 뜬 걸로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판매를 하겠다. 위에 뜨게 하겠다. 이게 SEO라고 보면 돼요. 블로그 글 써가지고 위에 상위 노출하고 싶다. 이런 것도 네이버에서 하는 SEO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네이버에서 하는 이 키워드 광고인 거고 협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제품 주고 내 거 홍보 좀 해줘. 네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 많잖아.
하는 거. 커뮤니티 마케팅은 이제 네이버, 구글 이런 데가 아니라 뭐 뽐뿌 게시판, 펜코 이런, 우리는 대표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정 대상들이 주로 쓰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주로 막 DC 인사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가보면 핫딜 게시판 이런 게 있어요. 그 대신 거기는 어느 정도 레벨업을 많이 해야지 글을 올릴 수 있고, 이 글도 너무 광고 같으면 안 돼.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핫딜, 진짜 좋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해야 돼요. 아니면 바로 또 계정 정지되기도 해. 이거는 맘카페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채널들이 여러 가지 있다. 뭐 그걸 다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판다라고 보면, 혹은 내가 브랜딩을 한다라고 보면, 혹은 서비스를 판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광고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걸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더 다른 게 있을까? 고민하겠지만 생각보다 이거 외에 몇 개 없어. 있어봐야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개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거 안에서도 제품을 팔든 브랜딩을 하든 서비스를 팔든 아무튼 뭔가 하는데, 뭐지 이 화살표는 갑자기? 뭔가 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화면 공유를 잠깐 껐다 키면 다시 없어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오셨어요. 자, 이거 외에는 큰 의미 없다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안에서도 제품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뭐 브랜딩을 하든 아무튼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라고 보면 이것 중에 생각보다 다 배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일단 이것도 돌리더라도 크게 미미해. 매출에 대해서. 커뮤니티 마케팅 하기 힘들어. 공동구매도 이거랑 비슷하게 하기 힘들어. 라이브는 더 하기 힘들어. 해도 매출도 많이 안 나와. 라이브 커머스가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아무튼 기존에 어떤 회원이 있어서 내가 라이브 합니다 알람 딱 보냈을 때 바바박 들어오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라이브 합니다 해서는 아무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온라인몰 행사 또 쉽지 않아. 온라인몰 행사 하려면 온라인몰 사이트에서 좋은 자리에 행사를 해야 매출이 나겠죠. 근데 좋은 자리는 이 온라인몰들도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만 해준단 말이에요. 잘 팔리는 것. 매출 최소 몇백에서 몇천은 나야만 돼.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자, 지식인? 이거 글 쓰고 하는 수고에 비해서 협찬이랑 마찬가지로 홍보 효과 미미해. 뭐 인터넷에 보면 막 그 물고특이라고 해가지고 지식인부터 블로그 이 키워드 검색했을 때 이걸로 쫙 까세요 하는데, 그러고 있을 시간이 참 많지가 않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마케팅이라고 치면 뭐 이건 판매 채널인데, 당근은 판매 채널이니까 뭐 마케팅일 수도 있겠지. 판매 채널이니까 말하지 말고. 자, 일단 특히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구글도 좀 쉽지 않아. 빡세. 일단 네이버에만 집중해야 돼. 왜냐? 우리가 집중할 것도 너무 많은데 네이버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바쁜데 구글까지 하려니까 힘들어. 그리고 구글은 주로 정보를 검색하러 가지 막 물건 사러 가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특히나 블로그, 인스타 조금 더 하면 맘카페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다 하면 인스타그램을 키워서 매출 낸다 말고, 인스타그램 그 광고로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는 같은 말이기도 해요. 같은 회사여서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돌릴 때 페이스북으로도 돌릴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 이 정도. 이게 아니라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 서비스하고 인스타 마팔 하듯이, 맘카페 핫딜 같은 거, 바이럴 같은 것도 한번 해보듯이, 아니면 인스타그램 광고 해보는 거. 근데 특히나 제품을 파는 거라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쉽지 않아. 키워드 광고도 한 해봐야 5%도 안 돼. 3%도 안 돼. 조금만 해. 그러니까 제품 팔 때 그냥 그 판매 채널이 중요해. 판매 채널 스마트 스토어에 할 거야? 쿠팡에서 할 거야? 그럼 쿠팡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이 상위 노출 되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광고 채널, 뭐 외부에서 유입을 시킨다, 뭐 이거 너무 힘들어. 이 수고에 비해서. 이게 제일 빠르고 이게 제일 편해.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신규일 때 광고하고 가구매하고 썸네일 상세피 좀 만지고 이거 하기 위해서 바쁘다 이 말이죠. 그럼 제품 팔 때는 이런 게 큰 상관이 없겠구나. 그럼 브랜딩 할 때는 조금 더 개념이 달라요. 브랜딩도 말이 브랜딩이지,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 노출이 돼서 알고 들어오고 전환돼서 팔려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줘야지 이게 그야말로 곧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알수록.
사람들이 많이 써볼수록 써봤는데 그게 이름이 기억나. 그러면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건데 브랜딩을 위한 어쩌고가 아니라 브랜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판매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런 SNS,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 혹은 이런 협찬까지 좀 더 해주는 거죠. SNS도 직접 좀 키워주고 광고만 하지 않고 직접 도 키우고 광고도 하고 협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깔아보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도 공동구매도 일부러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맘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브랜딩은 좀 팔리든 안 팔리든 조금 깔아준다 이런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팔려야지만 브랜딩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품 파는 거, 브랜딩. 그 외에 브랜딩이 곧 뭐 사람 퍼스널 브랜딩이랑 마찬가지니까. 그럼 남은 거 서비스를 판다? 이거는 또 좀 다른 개념이야. 서비스라는 거는 꼭 판매 채널 이런 데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올리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또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이 서비스가 어떤 거에 따라 달라. 예를 들면 기관총이다. 그러면 키워드 광고 같은 걸 많이 돌려요. 기관총 엑셀로. 근데 이게 아마 광고비 뽑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기관총 엑셀은 33만 원이니까 내가 만약에 팔아서 16만 5천 원을 받아요. 그럼 16만 5천 원어치는 돌릴 수 있잖아요. 하나 팔릴 때까지. 그러면 또 괜찮을 수 있어. 이것도 돌려볼까 싶어요. 근데 왜냐? 이거는 광고들은 노출만 해주는 걸 했잖아요. 광고를 돌려서 이 광고 자체가 이걸 팔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는 곧 노출이야. 근데 이 노출 이후에 구매까지의 과정이 또 험난하단 말이에요. 이게 노출됐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노출, 오케이,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했다. 인지도 못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또 반복적으로 인지하면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인정을 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납득을 해. 그 다음에 내가 비로소 필요하다 싶었을 때 그나마 경쟁사 중에 내게 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살까 말까 고민 엄청 하다가 산다 했으니까 이 노출에만 돈 쓰고 클릭에만 돈 써가지고는 이 뒷과정을 또 언제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이제 뭐랄까 구매까지의 고객이 구매까지의 여정에서 이 뭐랄까 관여도라 해야 될까? 아무튼 우리가 고관여 제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고관여 제품 비싸고 뭔가 구매할 때 고민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저관여 제품 뭐 그냥 비누 같은 거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더 고도화되어 있고 좀 쓰기 어렵거나 좀 아무튼 좀 그냥 온라인 판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 잘 안 쓰잖아요. 그만큼 이미 허들이 생긴 거야. 그럼 온라인 판매 좀 해본 사람 중에 이 프로그램의 필요를 느낀 사람 중에 이걸 잘 활용해 보겠다. 잘 활용하면 1년에 33만 원보다 이득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그나마 이제 구매 고려 대상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돼도 또 그래서 판매 방식이 또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조금 더 중간 관여도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노출을 해요 누군가에게. 그 다음에 무료로 써보게 해. 무료로 써보면 괜찮네 해서 사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엄청 할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강의에 끼워서 팔든지 그래 강의비에 녹이든지 아니면 이 기관총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영상들을 마구마구 찍어서 영상이 진짜 돈 버는데 도움이 돼. 그럼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게 하든지 그냥 프로그램 홍보입니다 하면은 좀 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돈 버는 법입니다 하면 조금 더 관여가 되니까 좀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들이 마케팅의 과정들이에요. 제품마다 달라졌죠. 서비스마다 달라졌죠. 또 이런 채널마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온라인 마케팅 하다 보면 이거 말고 좀 딴 거 없을까? 이게 전부인가? 이것조차도 스트레스란 말이죠. 왜냐?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판매 채널. 가끔씩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스마트 스토어도 팔고 있고 쿠팡도 팔고 있고 지마켓 옥션 이런 거 다 팔고 있어. 근데 매출을 늘리려고 보니까 이런 판매 채널을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몰, 포인트몰, 뭐 아니면 삼성전자 임직원몰 이런 데 입점을 하기 힘든데 입점을 어떻게든 하면 좋지 않을까?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거 입점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는데 기대감, 그 다음에 시간 들죠. 노동력 들죠. 그 시간만큼 또 기대했으니까 또 실망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런 거 다 입점해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 이 채널들에서 아무튼 상위 노출이 되어야 많이 팔려. 입점만으로는 많이 팔리는 거 거의 없어. 거의 해봐야 하루에 하나 안 팔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고민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도 말고 그냥 쿠팡에만 초집중을 해서 일단 여기서만 작정하고 엄청 많이 팔아보자가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이런 마케팅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라이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아 보이니까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뭐가 괜찮을까? 또 고민하지만 제품에 따라 서비스에 따라 브랜딩에 따라 다 달라지는 데다가 이것들을 다 안 해봤다 보니까 환상이 있어서도 그렇고 이거를 내가 구글 SEO 해보긴 했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하면서 미련도 남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실행은커녕 고민 많고 또 시간 엄청 가고 또 돈은 돈대로 낭비될 것 같으니까 또 무료인 것들만 찾아다 다니면서 협찬이면 금방 끝날 걸 내가 직접 블로그 키워서 막 제품 팔려고 하고 있고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장훈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장훈 대표님이 블로그랑 인스타를 열심히 키워보려고 합니다 해서 그거 왜 키우세요 하니까 판매하고 있는 사과를 좀 홍보하려고 해서 근데 블로그랑 인스타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 들이는 시간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협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협찬도 좀 판매랑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좀 미미하니까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시죠. 라고 내 경험을 근거해서 빠르게 그 다음 길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요까지 마지막 말은 내가 아꼈는데 요까지가 이제 광고 혹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까지를 하고 녹화를 잠시 중단하고